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공무원에 이제 다시 재도전하는 제 시생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거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지 같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공무원 국어에 관련된 제가 좀 공통적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국어가 지금 현재 뭐 문학과 특히 비문학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의 국어는 이제 좀 쉽게 출제돼서 합격率상당히 높아졌는데 다시 2022년 지방직 국어에서는 이제 필생 유형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또 어렵게 나왔죠. 이때 수험생분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뭐 한자 또는 뭐 사자성어 문법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공부의 어떠한 뭐 분량이나 양을 줄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영어도 20문제 중에서 독해가 10문제예요. 그리고 뭐 어휘 4문제, 뭐 생활영어 2문제, 문법 4문제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독해가 압도적으로 문제 수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독해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휘, 생활영어, 문법도 중요해요. 왜냐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국어, 문학, 비문학이 출제가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건 맞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 한자나 아니면 뭐 사자성어 그리고 문법이 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어가 만약에 2번 국가지처럼 쉽게 나온다면 컷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지방지처럼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국어가 합격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만약에 문법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문법을 적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법을 어느 정도 찾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문법이 잡히시면 그때는 이제 양을 줄여도 되지만 상담을 해보면은 뭐 초시생분들도 그렇고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줄여서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를 문학과 비문학과 다 맞더라도 결국 문법에서 몇 문제 틀리고 뭐 한자에서 몇 문제 틀리고 사자성어에서 몇 문제 틀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자 같은 경우도 사자성어야 암기를 했지만 한자를 버리시는 분들 많았어요. 학교생분들 영상을 봐도 한자는 시간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냥 버려라. 그런데 지금 같은 시험에서는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어가 만약에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나오는 것과 어렵게 나오는 것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우선순위 위주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차차 지역적인 걸 확장시키면은 개념도 안 섞이고 중요 포인트도 일단 안 틀리고 지역적인 것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보통 이제 지역적인 문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지역적인 부분을 잡으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은 중요 포인트는 중요 포인트들 못 잡을 수도 있고 개념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려야 하는 게 아니죠. 보면 되는 거예요. 한자 성어는 뭐 사자성어는 여러분이 꾸준히 암기를 하시되 대신에 한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암기를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러면은 최소의 그냥 시간으로 눈으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보고 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보고서 그 안에서 맞추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쪽 파트는 암기 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가지고 다 맞추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실 때 너무 문학 비문학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법이 잡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문학 비문학을 좀 늘리는 건 나쁘진 않겠죠. 문제수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 시험에서 문학과 비문학이 갑자기 평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갑자기 막 문법 문제나 어휘나 한자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막 문법을 막 줄여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좀 얇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잡히고 중요 포인트가 잡히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문학, 비문학 위주로만 많이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경찰, 소방, 편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